오늘 포유가 모신 분은 바로 생명수호의 최전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 그야말로 포유의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생명위원회가 하는 그 생명사목 활동에 있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여의도 성모병원 나프로 임신센터의 이영 세례자 요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부인과 의사시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원래 교수님 꿈이 의사였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처음에 제가 인턴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접했던 과가 이제 산부인과인데 너무 바빴어요. 밤새 그때는 분만도 많고 하는 때라고 너무 바빠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람도 느꼈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제 과를 선택하게 될 때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됐죠. 네. 네. 자,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새 생명을 이제 이 세상에 탄생하는 일을 도와주는 건데 네. 교수님이 그러면은 의사 산부인과로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혹시 받아서 도와줬는지 기억이 제가 나십니까? 뭐 직접 세보지는 않았고요. 네.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되지 10,000명? 않겠나.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 미국의 그 바우리 육스 연구소에서 하는 그 나프로 임신법, 네. 뭐 영어로 나프로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셔서 네. 자연적인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신법을 배워서 도입을 하셨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이 나프로 임신법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좀 난임 부부를 도와주는 이 나프로 임신법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 나프로 임신법이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찾아간 건 아닙니다. 네.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입되기 전 시기부터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저출산의 극복 방법으로 그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관을 자꾸만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쪽 입장이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추경님께서 미국의 이제 자연임 주기법을 이용한 임신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파견 가는 식으로 네. 이제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나프로 임신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슨 과학적인 도구나 또는 뭐 그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인공 시술하고 다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연주기법을 잘 이용함으로써 자기 몸 상태를 빨리 진단낼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의료적으로 도움을 네. 받게 이제 해드릴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거기다 나프로 테크놀로지라는 게 거기에 조금 더 나가는 그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면서 자연적인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네. 자연 임신법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신생아가 편안한 모습으로 자고 있습니다. 이 2016년 도입한 나프로 임신법으로 출산한 첫 생명입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나프로 임신법을 도입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 나프로 임신센터가 공식 개소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톨릭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또 시대적 이 소명입니다. 저희가 포유에서도 예전에 자연주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그 생리주기에 맞춰서 점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배란기를 찾아내는 네. 그래서 가장 임신에 또 잘 될 수 있는 또 기간을 또 찾아내는 건데 네, 네. 거기에 또 의료적인 네, 네.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호르몬적인 더해서 이상이라든지 호르몬.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교정시켜 종합적으로 해서 네, 네, 네. 임신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시험관 아기보다 사실 성공률이 낮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더 성공률도 높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이걸 처음 교육 파견 나갔을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네. 이게 시험관 임신율만큼 나올까? 네. 왜냐하면 시험관이나 이런 인공수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듣는 얘기만 듣고 뭐 시험관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시험관 자체가 성공률이 우리나라가 30% 나온다는데 30%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건 20% 정도 네. 성공률도 간신히 될까 말까인데, 이 나프로를 하면서 도입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했던 게 시험관의 성공률을 너무 과장하게 해서 넘어가거나 성공하면 이거 뻥 아니냐, 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화학적 임신이라고 나프로의 성공률이 너무 높게 나올까봐. 네네. 오히려 임신이 또 확실하지 조심들 확실하게 않으면 네, 오히려 넣질 않았죠. 넣질 않고 대상도 고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당이, 예를 들면 시험관 같은 거 44세만 넘어가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되니까 안 통계에서 하려고. 아주 빼고. 네네. 네. 안 하니까 통계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시험관을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 그냥 적응증이라는 게 나팔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네.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난임이 될까봐 그냥 빨리 가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데가 시험관 시술하는 데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통계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혹시나 싶어서 좀 더 확실하게 임신 될 때까지 확인하고 임신 네. 성공률 개선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경우에만 그 통계에 네. 집어넣어서 네, 과장되지 않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입니다. 네, 30% 정도 오히려 시험관 아기보다 높을 수도 있는. 네, 시험관 하시다 안 되고 네. 오시는 분들도 성공하시고, 물론 나프로가 안 돼서 시험관을 다시 가서 되신 분도 있겠지만 있고. 네.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네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엄밀하게 정확도를 성공률을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면서 갔는데 한 30% 아직도. 그렇군요. 네네. 사실 뭐 시험관 아기는 과별한 주사를 맞아서 한꺼번에 많은 난자를 추출해서 네. 또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란들이 죽기도 하고 네. 또 한꺼번에 성공률을 높이려고 수정란을 굉장히 여럿을 한꺼번에 착상을 시켜서 또 일부는 뭐 제거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 어떤 좀 약간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는데 이 나프로 임신법은 순전히 그 여성들의 자연적인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그렇죠. 그런 본인이 방향으로 하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난임 부부들이 교수님 이제 산부인과에 계시면서 보면은 갈수록 뭐 많아진다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옛날부터 좀 비슷했나요? 아무래도 결혼 연령들이 늦어지시기 때문에 아이를 그 가지려면 좀 일찍 난임이라기보다- 결혼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네. 젊을 때 네. 임신을 하면 좋은데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뒤로 가는 임신, 나이가 결혼 좀 많은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발생이라기보다 하여간 난임률이 좀 높아지는 거 높아지죠.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하는 거죠. 네. 처음 난임 부부들의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저도 난임에 대해서는 아기 낳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난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저희 기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파견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상황보다도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임이라는 자체도 심각하지만 네. 난임이라는 거가 확실한 임신이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는, 그냥 막연하게 기간 1년 안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난임이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로 붙여지는 이름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걸 거의 파괴시키더라고요. 네.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도 그렇고 개인도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소중함, 이 네. 존재까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걸 그때 저도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뭔가 난임 부부들 그리고 또 나프로를 통해서 좀 이분들을 만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이걸 사명처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감히 사명이라고 네. 말하기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도울 수 있으면은 해볼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난임 부부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시면서 그분들 심정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말로 표현할 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그 순간만 해도 그분들 울어요. 굉장히 간절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하지 않은 네.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저도 안 당해봤지만 그런, 왜냐면 볼 때마다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웃으면서 들어왔는데도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몇 마디 하면은 울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많이 문드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출산, 임신을 결국 실패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제가 지난번 그 출연하셨을 때 보니까 그 입양까지가 나프로의 완성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부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부부간의 가정에서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일깨우고 남편이 능동적으로 그 임신을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편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양도 키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게 네. 큰 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혼인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일단 그 부부의 죽을 때까지 서로 헌신하면서 네,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맞습니다. 기본이고 예, 예. 그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건데 네.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만약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부성과 모성을 또 나름대로 이 사회 안에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예. 부모로서 맞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임으로 고민하고 계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는 나프로 임신센터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시험관 아기를 또 하고 계시는 분도 신자들 중에 많이 계시긴 네.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 결국은 주신 선물이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권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나프로 임신법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임신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5월이 엄마 윤인영입니다. 결혼을 하고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기사에서 나프로를 알게 되었어요. 난임 해결법은 시험관 시술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었어요. 나프로를 시작하고 나서 또 한동안은 아기 소식은 없었고 그러면서 초조함도 좀 커지고 불안감도 점점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상담 중에 꼭 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크고 큰 힘이 되었고 위안과 위로가 되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덕분에 5월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꼭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고 저희 5월이 둘째도 대기 중입니다.